예술과 기술이라는 이 말이 그러니까 영어식, 그러니까 라틴어와 그러니까 그리스어 어원으로 따지면 같은 말인 거예요. 한 배인 거예요. 한 배. 제가 시작할 때는 이제 물론 먹고 사는 문제도 있겠지만 어떤 아티스트로서의 아니면 예술가로서의 어떤 좌표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딱 모르겠더라고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걸 해야 될지.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꾸로 보통은 이제 제가 이제 20대 시절 때는 거꾸로 한 거죠. 일반적이니까. 저도 일반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요. 무엇을 할까? 어떻게? 왜? 근데 이제 이 골든 서클을 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왜 하는가부터 먼저 잡아야겠더라고요. 왜 하는가? 그래서 이제 정말 내가 예술가의 삶으로서 어떤 욕망을 가지고 또 그게 가치가 그만큼 있는지 그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되면 뭐죠? 내가 왜 살지? 뭐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냥 철학적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게 뭐냐면 니체를 이제 어떻게 알게 됐어요. 니체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반적인 거는 마지막 인간형을 추구하거든요. 안정된 삶, 그리고 건강, 뭐 이런 이게 마지막 인간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걸 추구한다고 해요. 근데 니체는 초인처럼 그래서 뭐 자기 운명을 받아들여라. 뭐 이제 그쪽 말로 뭐 아모르 파티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면서 이제 조금 이제 철학적이고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플라톤의 어떤 그러니까 이면, 뭐 어떤 근원 이걸 생각하는 것이 곧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데아하고 아이디어는 같은 말이거든요. 재밌지 않아요? 네, 저도 이거를 알면서 아이디어라는 게 뭘까? 그건 뭐냐? 이데아다 이거죠. 이데아이고 이데아를 고민하면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지금 미디어 아트 이제 백남준 선생님 이야기처럼 그게 줄기가 어디서 왔을까? 물론 더 줄기가 또 있죠. 이제 찾아보면. 그러나 어쨌든 지금 짤막하게 했을 때 인상주의 개념의 골격에서 디지털화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진에 기계가 인식하는 어떤 광학기술을 도입을 통해서 그림. 그래서 인상주의라는 새로운 장르가 나왔고 또 백남준 선생님은 그 인상주의에서 기계적인 어떤 전기적으로 바뀌면서 비디오 아트라는 장르가 탄생이 된 거고 또 요즘은 이제 그 디지털화 되면서 디지털 미디어 아트.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또 발전해서 인터랙티브 아트라고 그래요. 이게 상호작용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카타가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악기의 인터랙티브,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맥락들을 알게 되면서 저도 그 맥락을 취해서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있는 어떤 기술을 융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플라톤의 이데아 그리고 그것이 곧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Y를 내가 왜 하는가, 먹고 사는 고민, 그 다음에 여기에 가치,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몇 가지 이제 같이 얘기했는데 how,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에서 보면 이제 지금 보통 말하는 이제 인문학적 얘기도 많아요. 아까 Y는 약간 철학적 고민이 좀 많은 거고, Y는 이제 인문학적 개념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요즘 이 시대는 이제 경제학에서는 다 개혁과 혁신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말했던 분이 이게 슈페터라는 이제 경제학자가 있어요. 창조적 파괴. 곧 뭐 기업가 정신도 얘기하고 뭐 이런 식의 저도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예술 쪽으로 어떻게 이런 거가 연결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그렇게 됐고요. 가장 제가 놀랐던 그 거에서 지금 보면 예술과 기술의 정의인데 예술과 기술이라는 이 말이 그러니까 영어식 그러니까 라틴어와 그러니까 그리스어 어원으로 따지면 같은 말인 거예요. 한 배인 거예요. 한 배.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이 얘기를 알게 되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예술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예술과 우리가 하고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기술이 동의어라는 거죠. 전혀 저는 이 인식이 없었던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알게 됨으로써 그러니까 어떻게가 나온 거죠. 그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술가의 삶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예술과 기술이 동의어니까 엔지니어적인 거를 해도 예술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차피 지금 음악이라는 거를 해왔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변화를 하려면 기술을 하는 것도 예술적 행위가 될 수 있겠구나. 그게 누가 한 거죠 또? 아까 사례가 나왔잖아요. 백남준 선생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남준 선생님의 그 작품이 이 키워드를 알게 됨으로써 아까 이제 역추적하는 거죠. 인상주의에서 그렇게 나왔네? 봤더니 또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또 동요로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미술사에서 보면 이런 맥락에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미술사에서 예술적 정의라든지 어떤 예술의 변천사를 보면서 굉장히 와닿는 게 달랐어요. 이렇게 음악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해나가는데 큰 이제 도움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철학적 고민도 뭐 삶에 대한 고민도 해보고 어떻게 뭐 이런 개념적인 설정들을 가지고 할 거냐. 근데 무엇으로 할 거냐. 그죠? 현실이잖아요, 이제. 개념의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고 뭔가 철학에 대한 어떤 뭐 개념도 뭔가 설정을 잘 했다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구현하고 현실화하는 게 관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파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의 방법으로 솔직히 저는 이제 뭐 전작가로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컴퓨터 전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택한 방법이 매시업이라는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는 DIY라고 해서 발달돼 있죠. 서양에서는 Do it yourself.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게 되면서 내가 직접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 외주 제작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고비용이 드니까 제 상황에는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매시업의 형태로 초이스를 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새로움이라는 건 아까 이제 이제 이런 개념적으로 보면 새로운 건 없다. 많은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없다고 하지 않나요? 새로운 거 있다고 하나요? 네, 새로운 건 없다. 뭐라고 하죠? 보통? 지금 적혀 있는 것처럼 배치의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를 바꾼다든지 어떤 배열을 바꿈으로써 그를 통해서 새로움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실화시키는 방법이 의외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키워드예요. 새로움은 엄청난 게 아니다. 배치의 문제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매시업. 그러니까 직접 하면서 뭔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기술도 생기고 경험도 쌓이고 뭐 이런 과정을 겪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어떤 설정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IT 뮤직을 한 지가 10년째입니다. 지금 딱 10년 됐거든요. 10년 됐고요. 그리고 이제 5년 동안은 거의 이제 보통 R&D라고 하잖아요. Research and Develop.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겪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10년 됐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10년의 과정을 좀 더 그 과정을
그 해 나갈 수 있었던 도표가 있더라고요. 이게 여기 보시면 초반에는 이렇게 미약하겠죠. 이게 보통은 이제 이런 걸 나비 효과라고도 하는데 초반에는 이렇게 힘이 약하고 어떤 존재감도 없죠. 그리고 어느 정도 윤곽이 나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딱 단절돼 있죠. 보면 도표가. 이 도표가 어느 정도 상승기에 했다가 딱 이렇게 단절이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인문학적인 그런 생각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생각은 굉장히 용기가 생기고 뭔가 해보고 싶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개념을 잡고 하면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키워드가 나비 효과거든요. 처음부터 확 되지 않아요. 등불처럼 휘발유처럼 확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요. 많은 경험을 통해서 보면 처음부터 되는 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안 되는 게 더 많은 거지 되는 것보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이제 이런 R&D 프로젝트를 하면서 못 키고 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그 아이디어도 티핑 포인트가 생겨서 그러니까 요즘은 그 아이디어 짜는 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이게 노하우나 경험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이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공력이라고 그러죠. 예, 생기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뭐를 하실 때 너무 큰 욕심보단 그러니까 개념은 크게 그러나 나비 효과를 기대하시고 이렇게 차곡차곡 하시면 굉장히 창의적인 작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단순히 엔지니어가 아니었지만 아까 말한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왜 그거를 해야 될까? 그리고 그럼 어떻게 이런 공부들을 해 가시면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상황과 인프라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뭔가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분명히 그걸 믿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맨 처음에 했던 도표를 굉장히 믿었어요. 신뢰했어요. 거꾸로 이 화살표가 아니라 Y부터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티핑 포인트가 있기 전까지는 이렇게 단절도 되고 위험도 있고 저는 그 도표 저희 사무실에 보면 똑같은 도표를 이렇게 붙여놓고 하거든요. 힘들 때마다 그걸 봐요. 어려울 때나 난해할 때나. 그러니까 전에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뭐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제 위기가 있을 거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저희가 많이 해왔지만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지 낯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낯설음을 즐기기를 바랍니다. 예.